한정기술 매도하지 마세요. 이거 수익률 좀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아싸 하고 매도할 그게 아닌 겁니다. 기준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는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매도할 겁니다. 아셨죠? LS 일렉트릭 마찬가지예요. 자꾸 요즘에 오히려 수익률이 커지니까 걱정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종목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래서 제가 2026년을 시작을 위해서 두 가지 종목은 우리가 무조건 잡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D&D 파마텍이었고 두 번째가 한정기술이었습니다. D&D 파마텍은 저희의 관점대로 이날 상단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차익 실현을 했고 시작이 괜찮았고 이어가지고는 계획대로 저희 한정기술도 그 뒷순위로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4%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고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2026을 위해 이 두 종목은 무조건 잡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럼 이어가지고 이제 이 종목들도 차익 실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뭐냐?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해서 2026 상반기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포트를 또 교체해줄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겠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신규 중장기 하나 편입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획대로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시장에 질 자신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1월 19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어요. 다우지수가 0.17%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0.06%, S&P 500도 0.06%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5% 상승. 하지만 정규 장중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이 부각되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마감을 한 줄로 정리해 본다면은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켜주었다. 매수가 더 몰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 변수에 대한 관망 기조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케빈 해시시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케빈 해시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었다기보다는 현재 포지션에서 케빈 해시시 나가게 되면 현재 포지션을 대체할 수 없는 인물이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린란드 관련된 무역 보복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지금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두었는데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이번 주에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고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최근에 반도체 추가 관세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었는데 미국으로 수입이 되고 나서 다시 재수출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추가 관세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의 영향을 보면서 시장이 얼마나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수급이 몰렸던 이유로는 TSMC의 호실적에 이어서 대만이랑 미국이 최근에 관세 협정을 꽤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하잖아요. 대규모 대미 투자까지 좀 확인이 되었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투심을 견인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좀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를 볼 때 트럼프 관련된 변수가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란드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지가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은 트럼프가 조금 이제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라고 언급을 하기야 한 것 같지만 또 증시는 선반영을 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간만에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케빈 해시시 지명되지 않을 가능성에 이어서 금리 인하를 좀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증시가 빠지면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관련된 흐름들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주요 일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매크로가 되게 핵심적인 지표가 발표되는 거는 많이 없지만 국내 증시 관련된 이벤트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 법사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 대통령의 생각을 발언하는 자리에서 또 테마적인 수급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지 여부가 또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꽤나 중요한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10월, 11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PC 가격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건 사실 12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에도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물가지수가 포함된 지표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시장의 반응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증시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뭐 분석을 떠나서 코스피가 지금 10일 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에는 무조건 엄청난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하기보다는 조정의 명분이 있다고 하면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는 만들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다양한 변수와 리스크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가지고 증시가 많이 빠질 거야 이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급락이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진 조정 가능성은 우리가 항시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조정이 하락장의 시작으로 갈 것 같은지 단순 조정으로 끝날 것 같은지 여부는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기업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인가, 두 번째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안 될 내용인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해결이 되면서 타개하는 그림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일전에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던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테마가 있을 거고 공격적으로 현금을 좀 투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 증시에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코스피 위주의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최근에 JP모건 컨퍼런스 전후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되었던 바이오 테마의 순환매까지도 저는 함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테마에 우리가 충분히 좀 진입할 수 있는 관점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번 주 증시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약바이오 테마들의 수급이 좀 많이 몰렸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알테오젠이 있었고 머지않아 빠르면 다음 주에 추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급이 강하게 몰렸었는데 저는 이 알테오젠에 들어온 수급이 좀 제약바이오에 힌트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수급이 들어온 이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럼 이거는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에 기대감이 있는 테마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성공했을 때 리가켄 바이오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이 함께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처럼 이 구조를 따져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이 기술 수출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이유를 보면은 일정이나 지금 파이프라인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 비만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당연히 우리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관점, 지난주에는 주사제형이라고 불리는 G2G 바이오나 삼천단제약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뭐 RNA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구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또 돌 수 있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바이오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관심 종목들을 좀 나열하고 있는데 한번 수급이 조금 이어질 것 같은지, 이미 매도 물량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한 종목 정도 편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코스닥 위주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겠다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코스피가 빠질 것이다, 뭐 코스피가 빠질 수 있는 이유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보면은 일부 대장 섹터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증시 안에서 도는 거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고, 이제 기대감이 있는 테마들 위주의 순환매가 많이 최근에 연출이 되기는 되었다. 최근까지 흐름을 본다고 하면 반도체에 이어서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혹은 수출이나 실적 모멘텀이 함께 유지가 되고 있는 뭐 원전, 전력, 조선, 방산까지도 뭐 이런 테마들 위주의 순환매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같은 모멘텀이다 보니까 사실상 매도 물량이 함께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띈 테마,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겠죠. 이쪽으로 순환매가 한 차례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그 분위기가 뒤집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 모든 지표들의 끝은 결국은 연착륙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도 사실상 무언가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그런 이유가 붙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차례 좀 성장주 위주의 장세가 잠깐 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적 장세가 시작되는 게 약간 변수라면 변수겠는데 문제될 건 없겠죠. 자, 1월 19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매수하겠습니다. 현재 호가 부근에서 매수가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차트 보면서 막 환율 보면서 확인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코스피에서 나오는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장세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이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개별 종목들을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막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저희의 매매 시나리오대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고민이 끝난 순간에 매수 신호를 전송드렸습니다. 한전기술이 오늘도 수급이 좀 몰려주려고 하네요. 한전기술은 오늘 흐름까지 보고 내일이면은 제가 기준선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급이 3일 동안 1조 원 정도가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는 이 상승 파동에 대한 기준선을 좀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까지만 확인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좀 항상 돌파 후에 흐름을 대입해가지고 파동을 본다고 하면 고점이 한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정도 사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추 그 부분까지 일단 올라와준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건 큰 의미가 없는 분석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흐름은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5%가 눌리건 10%가 눌리건 너무 저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5%가 뜬다 혹은 5%가 눌린다, 여기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는 어제 오늘 종가 베팅하고 단타 치는 개미들이 그러는 거고, 우리의 평단은 96,000원 아래이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평단인 거다. 그렇기에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서 저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도 맞고요. 차분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거를 본다고 해도 저희 상단에서 절반 매도하고 5% 6% 손실권까지 접어들어도 매수 안 되신 분들 매수하셔라, 이 말씀을 드렸지, 자 손실권 접어들었네요, 애매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원전 테마는 2026년을 위해 우리 포트의 한 꼭지는 꼭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빠르게 그 결과가 나와주고 있는 거겠죠. 뭐 한미반도체라고 다를까요? 한미반도체 저희 매수하고 15, 16% 손실권까지 갔습니다. 지금 그 누가 뭐라고 합니까? 투자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부각되기까지의 과정. 그렇기에 하락할 때마다 우리의 관점이 언제 부각될지는 모르니 중장기 종목들은 하락할 때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편입을 시키는 거고, 그죠?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시작을 위해서 두 가지 종목은 우리가 무조건 잡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D&D 파마텍이었고 두 번째가 한전기술이었습니다. D&D 파마텍은 저희의 관점대로 이날 상단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차익 실현을 했고 시작이 괜찮았고, 이어가지고는 계획대로 저희 한전기술도 그 뒷순위로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4%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고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2026을 위해 이 두 종목은 무조건 잡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럼 이어가지고 이제 이 종목들도 차익 실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뭐냐?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해서 2026 상반기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포트를 또 교체해줄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겠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신규 중장기 하나 편입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획대로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시장에 질 자신이 없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수급이 좀 들어와 주네요. 뭐 10%, 11% 사이 수익권 확인되실 텐데 같은 관점으로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원래 이런 자리들에서 돌파를 시도해주다가 계속해서 밀리는 그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뚫어주고 나서는 안 밀리고 버텨주거든요. 추가적으로 올라준다라고 보기엔 그림이 애매하지만 버텨주거든요. 그렇기에 이제 매도보다 이 구간에서 이 가격대에서 매수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전력에 대한 모멘텀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기에 제가 조금 흔들려도 버텨보자, 우리가 지금 줄 때 먹어야 되는 상황은 객관적으로 아니니까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수급 유입돼 주네요.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수급이 안 몰려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기존에 말아올리지 못한 그러한 부근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오늘까지도 버틴다고 하면 이틀 연속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전력의 수급이 몰릴 이유만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뭐 천지빛깔이로 많을 거고, 그럼 한 번 더 신고가 경신을 해주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르지 않아도 된다, 버텨주기만 하면은 내 생각에는 베스트 시나리오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시는데 사실 이해가 많이 됩니다. 왜? 2차 매수까지 하면서 비중을 키워둔 상황인데 그러한 와중에 평단 대비해서 약 7% 정도 손실권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걱정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는 저희의 매매 스타일을 잘 알고 계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단언컨대 저는 제 판단이 틀렸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합니다. 근데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차트, 손익률과 같은 내용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러했고요. ST팜도 그랬습니다. PSK도 마찬가지였고 저희의 대부분 중장기 종목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매수한 종목일수록 큰 기회로 판단하면서 더욱 끌고 갔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의 매수 관점 중 일정 이슈가 예전과 달리 조금 딜레이 된 거는 맞겠으나 애초 종목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월까지만 봅니다. 1월 중에 일정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게 우선순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손절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사안은 확인한 후에 손절을 고민할 것이지 지금은 절대 손절을 고려할 때도 아니고 저는 손절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는 돈만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돈과 시간을 함께 투입을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단언컨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좋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적정 가격에서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논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서 어려워서 문제죠. 근데 그럼에도 제가 저희 회원분들께 꼭 습관화 하셨으면 요청을 드리는 매매 루틴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분명하게 본인이 납득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매수하기 전에 계속 관심 종목과 관심 섹터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즉 납득의 과정이죠.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생각과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직접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납득을 못한다고 하면은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떨어질 때, 조금 올라올 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두 번째, 계획대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관심 종목 섹터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현금을 쓰는 거, 매수를 하는 거는 사실 몇 종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된 종목은 매집인지 단기인지 분류를 하고 매매 전략표와 여러 대응 시나리오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은 제가 VIP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매매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은 실행이 돼야 할 거고, 그 실행되는 과정에는 비중이 분명히 맞아야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매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못한다고 하면 수익은 빵원입니다.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계획대로 할 준비도 되어 있으셔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홀딩 구간은 분명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물린 게 아니라 버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매매 시나리오가 실현될 때까지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손실 중이든 수익 중이든. 우리의 모든 큰 수익은 사실상 항상 매우 작은 수익부터 시작됩니다. 당연한 구조죠. 우리의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이고 우리가 크게 먹은 모든 종목들은 다 그렇게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투자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과정과 구조를 잘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회원분들이랑은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막 강하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단기 종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저는 항상 투자가 편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한정기술은 사실 원래 이렇게 막 폭등을 하는 종목은 아닌데 이런 폭등이 있다는 거는 개미들도 많이 탄다는 거고, 또 언젠가는 예기치 못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의 관점이 부각되면서 수익률이 커지고 있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렇기에 항상 내가 기준 가격을 잡는 거든 이렇게 되면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든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언제든지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죠. 근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급등이 나오던 급락이 나오던 그걸 보면서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일까 판단하고 움직이기에는 늦고 섣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거에 동요돼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급등이든 급락이든 이 가격을 찍을 때든 이 가격을 이탈할 때든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가 미리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준 가격에 대해서 혹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매도할 것이다. 돈 벌었네? 잃었네? 이게 아니라 이호수는 이렇게 보는구나. AP는 이 종목을 이 업종을 이렇게 보는구나. 시장이 빠질 것 같다고 하네? 그럼 빠질 때 어떤 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 왜 빠질 거라고 보는 거지? 그 과정이 납득이 되어야 매매의 결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더 의미 있게 주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상승도 물론 중요합니다. 상승의 폭, 거래량, 거래 대금. 근데 결국 시장의 영향이든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든 음봉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상승이 있기에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기에 더 큰 상승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하락 후에 수급이 어떻게 몰리는지 어떤 상승을 보이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오르기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건지 혹은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가 강해서 올라가는 건지 물론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프로그램이든 환율이든 외국인이든 다양한 수급처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기에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말 많잖아요. 격언주게 첫 번째 상승이 아니라 두 번째 상승이 중요하다. 쌍바닥이 중요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이 나오잖아요. 지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차례 떨어지고 어떤 모습을 보이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저희가 이날 잡았잖아요. 이제 매도 물량은 나올 만큼 나온 것 같다. 가격대에 대한 내용, 구간에 대한 내용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근데 이 구간대라고 해도 만약에 생각보다 매수랑 매도가 5대5로 부각되는 것 같으면서 계속 도지형 캔들만 나온다고 했으면 저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매도 물량이 분명히 다 나올 만큼 나오고 매수가 나오는 것 같다. 이 관점으로 들어갔던 거였지. 매수가 부각되는 것 같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날이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한정기술 매도하지 마세요. 이거 수익률 좀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아싸 하고 매도할 그게 아닌 겁니다. 기준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는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매도할 겁니다. 아셨죠? LS 일렉트릭 마찬가지예요. 자꾸 요즘에 오히려 수익률이 커지니까 걱정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종목 아니에요, 이것들은.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